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며 날아가는 기내, 김세영 소령은 1등석 창가 자리에 앉아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검은색 정장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가 차분한 인상을 주었죠. 그녀의 손목에는 소박한 시계가 차여 있었고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발밑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출장객이었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18년간 군 복무를 하며 쌓아온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켜온 냉철함과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가방 속에서 공무 여권을 꺼내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대한민국 육군 소령 김세영. 그리고 그 옆에는 미합동 군사령부에서 발행한 공식 초청장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비밀작전 회의의 핵심 발표자로 초청받은 자리였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합동작전 경험과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3개 국어에 능통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쌓아온 15년의 경력이 이번 기회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미군 고위 장성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여명이 서서히 기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00m 상공에서 바라보는 새벽은 참으로 아름다웠죠. 몇 시간 후면 미국 땅에 발을 디딜 예정이었어요. 세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브리핑 자료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대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연합작전의 새로운 전술과 현지 상황 분석, 그리고 향후 협력 방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고 몇몇만이 독서등을 켜놓고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움직이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세영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검토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 이정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무사 도착하시길. 공항에서 만나죠. 세영은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단순한 회의 참석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좌석 어떻게 구하셨나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석 승무원이 미간을 찌푸린 채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캐런 브릭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쾌함과 의심이 드러나 있었죠. 캐런은 세영의 탑승권을 거의 빼앗듯 가져가서 여러 차례 뒤적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위조 서류를 찾아내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공무로 탑승했어요. 세영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공무 여권과 초청 공문을 차분히 건넸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시죠. 캐런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종이들은 우리 회사 규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건 만들 수 있죠. 1등석에 앉을 만한 신원이 확실하지 않네요. 특별 검증이 필요한 의심 승객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신과 거부감, 그리고 인종적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세영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 넘게 나라를 위해 복무하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편견 때문에 모독당하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동료들을 구해냈던 그 손이 지금은 모멸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누르고 더욱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좌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서면 지시를 제시해 주세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탑승한 승객이에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캐런은 다른 승무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물 서비스가 중단되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세영의 자리만 의도적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심지어 승무원들은 세영의 좌석 주변에서 필요 이상으로 서성이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끌었어요. 마치 그녀가 위험한 인물인 양 감시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몇몇 승무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백발의 서양 노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세영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버티시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명백히 차별이야. 그의 따뜻하고 용기 있는 말에 세영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른 승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뒤돌아보며 동료와 큰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 1등석에 왜 혼자 앉아있지? 승무원들이 저렇게 신경 쓰는 걸 보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뒤쪽에서도 점점 더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불법 승객 아닐까? 아시아 사람이 1등석에? 뭔가 이상하네. 테러리스트는 아니겠지? 요즘 이런 일이 많다며. 이런 말들이 기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곳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죠. 임무 완수가 최우선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캐런이 다시 다가와 더욱 냉정하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보안상 필요에 의해 좌석을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줄 감시석으로 즉시 이동해 주세요. 이는 기장의 직접 지시이며 항공보안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착륙 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면 지시서를 주십시오. 세영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 없이는 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장의 직접적인 지시라면 기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합법적인 승객으로서 법적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캐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부기장 마이클 레인과 짧게 무선으로 대화를 나눈 후 세영을 향해 단호하고 위협적으로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착륙 즉시 공항 보안 당국과 연방 수사기관에 인계하겠습니다. 비행 중 승무원 지시 불응과 기내 질서 방해, 그리고 의심스러운 탑승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각오하시기 바라죠. 기내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세영에게 쏠렸고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너머로 점점 가까워지는 미국 땅이 보였습니다. 곧 착륙할 예정이었고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세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고 그녀에게는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부기장 마이클 레이는 조종석에서 캐런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1등석에 앉은 아시아 여성이 문제예요. 서류는 있지만 믿을 수 없고 지시에 불응하고 있어요. 마이클은 캐런의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조용히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처리하세요. 착륙 후 보안팀에 인계 준비를 해두겠어요. 캐런은 무전기를 통해 관제탑에 특별 감시 승객 탑승이라고 표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영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어요. 물컵 하나조차 굳이 쟁반 없이 던져놓듯 거칠게 두고 갔습니다. 심지어 기내식 시간에는 세영의 자리만 의도적으로 건너뛰었죠. 죄송합니다. 특별 승객은 기내식 제공이 제한됩니다. 캐런의 말에는 조롱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캐런의 지시를 따라 세영을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 승무원이 지나가며 일부러 세영의 어깨를 건드렸고 여자 승무원은 세영이 화장실에 가려 할 때마다 잠시만요. 확인이 필요해요라며 길을 막았어요. 마치 그녀가 위험한 인물인 양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백발의 미국인 노인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세영에게 조용히 다가가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버티시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나도 50년 넘게 비행기를 타봤지만 이런 대우는 처음 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승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승무원들의 행동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앞자리의 중년 부부는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승무원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뒤쪽에서는 더 노골적인 말들이 오갔어요. 테러리스트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조심해야지. 1등석에 앉을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심지어 누군가는 불법 이민자가 가짜 서류로 탄 거 아냐?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영은 이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내며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기내에서도 메시지는 보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 이정훈에게 짧지만 명확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차별 대우 받고 있음. 착륙 후 보안 인계 통보 받음.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 요청. 몇 분 후 이정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즉시 확인하겠음. 도착 게이트 조정 중. 공항에서 바로 맞이하겠음. 걱정 말고 버텨. 그 짧은 메시지가 세영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정훈은 세영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공항관리소에 연락을 취했어요. 대한민국군 장교가 항공기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착륙 후 즉시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락을 했습니다. 패트릭 메가더 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죠. 장군님, 김세영 소령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항공기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착륙 후 보안 당국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패트릭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의 자매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장 다른 장성들에게 연락해. 공항으로 출발한다. 한편 기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캐런은 세영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어요. 화장실 이용도 제한됩니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예요. 세영이 물을 요청했을 때도 특별 승객은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캐런은 다른 승객들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승무원 지시에 불응하는 승객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세요. 이 말에 기내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불안해요. 다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세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백발의 노인이 다시 한번 세영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대단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나도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그의 말에 세영은 작은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부기장 마이클은 관제탑과 통신하며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 승객 인계 준비 완료. 보안팀 대기 요청. 그는 캐런의 보고만 믿고 세영을 문제 승객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이미 다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패트릭 메가더 대장을 비롯한 미군 고위 장성들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정우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을 향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 위를 날고 있었지만 착륙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기내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굴러가던 항공기가 예정된 게이트가 아닌 먼 계류장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게이트가 아니라 여기 서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나? 창밖으로는 경찰차 2대와 공항 보안 차량 3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캐런은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한 명의 신원 미확인 승객으로 인한 보안 절차로 하차가 잠시 지연됩니다. 안전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영에게 쏠렸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공항 보안 요원 4명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매우 경직되어 있었어요. 김세영 승객,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의 보안 요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계류장 저편에서 검은 차량 11대가 일렬로 줄지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 차량에는 성조기와 함께 다양한 군 깃발들이 달려 있었어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창가로 몰려들어 그 광경을 바라봤죠. 저건 뭐야? 군용 차량인가?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열리자 패트릭 메가더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슴에는 별 4개가 반짝이고 있었고 그의 뒤로 캐서린 밀러 대장이 따라 나왔어요. 역시 별 4개의 계급장을 단 그녀의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이어서 로버트 덤바 중장과 리사 포터 소장까지 총 별 13에 해당하는 고위 장성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선두 요원이 떠듬거리며 물었어요.
하지만 장성들의 위풍당당한 모습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패트릭 대장이 기체를 향해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세영 소령, 수고 많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자매여, 여기까지 혼자 힘들었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계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경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감사의 마음이 동시에 스며들었어요. 15년간 군 복무를 하며 쌓아온 동지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캐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창밖의 장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욕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부기장 마이클도 조종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관제탑,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군 고위 인사들이... 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정훈 대령이 장성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미 한국 대사관 이정훈 무관입니다. 김세영 소령은 한미연합비밀작전 회의의 핵심 발표자로 초청받은 귀빈이에요. 비행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공항 보안국 국장 안나 로페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상황 파악을 위해 보안 요원들에게 다가갔지만 장성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캐서린 밀러 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세영 소령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 장교이자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즉시 보고받겠습니다. 승객들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을 보고 술렁였어요. 방금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여성이 알고 보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 저 사람이 진짜 군인이었구나. 승무원들이 큰일 났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백발의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세영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맞았어.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 수 있었어요. 그의 격려의 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어요. 로버트 덤바 중장이 기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세영 소령의 현장 지휘력과 분석 능력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녀 덕분에 많은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리사 포터 소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동 해상훈련에서 함께했을 때 그녀의 능력을 직접 봤습니다. 뛰어난 장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군이에요. 안나 로페즈는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은 완전히 별 13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은 물론이고 항공사 관계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패트릭 대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쳤습니다. 김세영 소령, 이제 내려와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던 공기가 경외감과 부끄러움으로 변했어요. 세영을 향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캐서린 밀러 대장이 공항 보안국장 안나 로페즈를 향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이 항공기의 모든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객실 방송 기록, 승무원 일지, 좌석 변경 관련 모든 지시서, 그리고 승객 응대 과정의 모든 로그 파일까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이는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안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숨을 삼키며 즉시 보전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에 긴급 통보하겠습니다. 항공기 기록 장치, 관제탑 통신 기록,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것을 즉시 봉인하라고 전달하겠어요. 그녀는 무전기를 잡고 연달아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정훈 무관이 옆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김세영 소령은 미합동 군사령부 초청으로 한미연합전략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발표자입니다. 특수전사령부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아프가니스탄 합동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죠. 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는 신고가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항공기 내부에서는 캐런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심스러웠을 뿐입니다. 보안을 책임지는 승무원으로서 당연한 조치였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젊은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수석님. 그녀는 캐런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수석님이 처음에 그 승객의 외모와 말투를 보고 의심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아시아 여자가 1등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수상하다. 뭔가 표시를 해둬야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젊은 승무원의 고백에 기내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서류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무 여건도 완벽했고 초청장도 공식 문서였어요. 하지만 수석님이 이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며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말에 캐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공기 중의 무게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패트릭 메가더 대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항공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지는군요.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적 대우였다는 것이. 그의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기장 마이클 레인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는 조종석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으로 장성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수석 승무원의 보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로버트 덤바 중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해요. 특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행동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세영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는 캐런을 향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서면 지시를 요청했고 명확한 사유를 물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저를 의심스러운 승객으로 분류했습니다. 리사 포터 소장이 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김세영 소령은 우리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판단력과 전문성은 이미 검증되었어요. 그런 분을 단순히 외모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들이 황급히 현장에 도착했어요. 지역 관리자인 제임스 윌슨이 장성들 앞에 서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밀러 대장은 단호했어요.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한 사람의 존엄성이 짓밟혔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처리되어야 해요. 안나 로페즈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모든 관련 자료가 보존되었습니다. 객실 내 대화 녹음, 승무원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승객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정훈이 세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의료진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로 굴복할 죄가 아니니까요. 백발의 노인이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품위 있는 대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세영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어요. 처음에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세영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패트릭 대장이 마지막으로 항공기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캐런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차별적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비공개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장성들은 세영을 가운데 앉히고 진짜 이유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메가더 대장이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세영,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직접 마중을 나왔는지 설명해야겠군. 그의 눈빛에는 진한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서린 밀러 대장이 브리핑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한 달 전 아프가니스탄 동부 산악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요? 우리 연합군 정찰팀 3명이 탈레반의 매복 공격에 걸렸을 때 말이에요. 세영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 덤바 중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때 김세영 소령이 단독으로 지형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작전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놨죠. 헬기 접근 루트를 바꾸고 화력 지원 포인트를 재배치했어요. 그 판단력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우리 동료 3명이 모두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리사 포터 소장이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 3명 중 1명이 제 조카였습니다. 23살의 어린 해병대원이었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패트릭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야. 단순히 회의 참석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거든. 그의 말에 세영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이번 미국행의 진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 이정훈 무관이 미소를 지으며 보충 설명했습니다. 미군 최고 훈장 중 하나인 국제협력 공로장 추천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장교로서는 매우 드문 영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직접 마중을 나온 거예요. 세영의 눈빛에 비로소
따뜻한 체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감사의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야.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가짐 말이야. 하지만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어요. 브리핑룸 밖에서는 여전히 항공사 관계자들과 공항 보안 담당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런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캐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의심을 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저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었어요. 패트릭이 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의심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그 의심이 편견에서 출발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속했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승무원들의 증언,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적 발언들 말이야. 로버트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아시아 여성이 1등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수상하다고 한 발언, 공식 서류를 무시한 행위,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15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이미 체질화된 편견이라는 뜻이죠. 이정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미 연락이 오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선 상황이 되었어요. 세영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의 말에 장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개인적인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해. 밖에서는 항공사 본부와의 긴급 전화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회사 고위 임원들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즉시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서도 진정한 반성보다는 사태 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패트릭이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모르는군. 이게 단순한 PR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는 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테니까. 로버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곧 기자들도 몰려올 거예요. 공항 보안 상황실에서 이미 취재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큰 파장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오늘의 고통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철학과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브리핑룸의 대형 스피커폰에서 항공사 본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의 법무 담당 부사장인 마크 핸더슨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공세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행 중 승무원 지시 불응과 기내 질서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항공 보안 방해 혐의로 연방 당국에 정식 신고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장성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패트릭 메가더 대장의 턱이 단단히 굳어졌고 캐서린 밀러 대장은 주먹을 쥔 채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변명을 넘어선 명백한 역공이었습니다. 세영은 스피커폰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후 단 한 문장으로 응수했습니다. 서면 지시가 없었습니다. 모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물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녹취와 승무원 일지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어요. 마크 핸더슨이 다시 말했습니다. 승무원의 구두 지시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승객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억지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캐서린 밀러 대장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구두 지시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세영 소령이 어떤 구체적인 위험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외모와 국적을 이유로 한 의심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로버트 덤바 중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미 승무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아시아 여자가 1등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수상하다는 발언, 그리고 이런 서류는 누구든 만들 수 있다며 공식 문서를 무시한 행위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급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소곤거림이 들려왔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네. 증인들이 너무 많아. 이런 말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안나 로페즈 공항 보안국장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관련 자료는 보존됩니다. 객실 내 녹음 기록, 승무원 교대 일지, 승객 배치도, 심지어 화장실 이용 제한 기록까지 모든 것이 보존 대상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무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더욱이 김세영 소령은 한미동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외교적 사안이 될 수 있어요. 이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리사 포터 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항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불과해요. 차별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역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마크 핸더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패트릭 대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안전 절차라고요? 그럼 왜 다른 승객들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1등석에 앉은 다른 아시아계 승객은 없었나요? 아니면 혼자 여행하는 다른 여성 승객들은 어땠나요? 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협조적이었어요. 서류를 요청하면 제시했고 질문에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 없이 좌석을 옮기라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지시 불응인가요? 항공사의 되치기는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기록에 남은 차별적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보안팀에 확정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증거 보전을 완료하고 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개시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조사 절차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거였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져야 해요. 스피커폰에서 항공사 임원들의 당황스러운 대화가 계속 새어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에도 영향이. 언론 대응팀을 즉시 가동해야. 법무팀에서 손해배상 규모 산정을. 그들은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모르는군요.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세영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한 사람의 존엄성이고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영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는 이 일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원해요. 그녀의 말에는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정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곧 공식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언론들도 도착했고요.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항공사의 되치기 시도는 자신들의 기록과 증언에 걸려 스스로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고 정의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공항 내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해당 항공사의 고위 임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스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뒤로는 법무팀과 홍보팀 직원들이 따라왔어요. 백색 조명 아래에서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세영 소령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직원의 차별적 언행과 부당한 조치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당사의 가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었어요. 그는 준비해온 사과문을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전 직원 대상 차별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성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패트릭 메가더 대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사과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캐런 브릭스는 회의실 한쪽에서 굳어있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를 향해 시선을 보내자 캐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변명에는 여전히 확신이 부족했어요. 세영이 캐런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 자체는 직무의 일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낮추는 말과 시선, 그리고 편견에 기반한 행동은 직무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캐서린 밀러 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캐런 브릭스 씨는 아시아 여성이 1등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수상하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했어요.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로버트 덤바 중장이 덧붙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적 대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서비스 중단, 감시 행위, 다른 승객들에 대한 선동까지.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에서 외모, 국적, 성별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즉시 시행하겠어요. 그는 급하게 준비한 개선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 포터 소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런 지침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입니까? 15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이 이런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저질렀는데 회사 차원의 교육이나 관리 감독은 어디 있었나요? 이정훈 무관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국 대사관에 공식 보고되었고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패트릭 대장이 세영을 가운데 세우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국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김세영 소령은 우리의 동료이자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런 분이 단지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이미 대기 중인 승객들과 공항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 중 일부는 기내에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죠. 백발의 노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 여성분은 정말 품위 있게 대응하셨어요. 반대로 승무원의 행동은 명백히 차별적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승무원이 일부러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어요. 의심스러운 승객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거든요. 젊은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캐런 수석이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1등석에 앉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자 캐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모든 증언과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당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객실 내 차별 민원을 즉시 외부 기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어요. 그는 더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나 로페즈 보안국장도 입장을 밝혔어요. 공항 차원에서도 객실 기록의 즉시 보전 규정을 강화하고 차별 신고 접수 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복도에서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사과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일정을 서면으로 약속했어요. 세영은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서린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과와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변화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공항 창문을 물들이는 가운데 별 13시 만든 통로를 지나 세영이 공항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메가더 대장을 선두로 한 장성들이 그녀를 호위하듯 양옆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공항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냈어요. 세영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겪었던 모욕감과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뿌듯함과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정훈 무관이 세영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령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내일의 규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그녀의 답변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소령님다운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의미를 생각하시는군요. 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겪은 일이 마지막이 되어야 해요. 다른 누구도 이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공항을 떠나는 차량 안에서 캐서린 밀러 대장이 세영에게 말했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침착함과 품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지 못했을 거예요. 세영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을 뿐이에요. 감정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항공사는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톤 최고 경영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는 어제 발생한 차별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단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성 있게 들렸습니다. 첫째, 신원 확인 절차에서 외모, 국적, 성별, 종교를 이유로 삼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어요. 둘째, 객실 내 차별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외부 인권기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분기별로 의무화하고 이를 승진평가에 반영하겠어요. 데이비드는 또한 차별행위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보안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안나 로페즈 국장이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항공기 내 차별 신고가 접수될 경우 모든 객실 기록을 즉시 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승무원과 승객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제3자 조사위원회가 개입하여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겠어요. 안나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캐런 브릭스에 대한 징계도 발표되었어요. 그녀는 즉시 해고되었고 향후 항공업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복수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안타까움을 표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미연합전략회의장에 도착한 세영을 맞이한 것은 기립박수였어요. 회의에 참석한 양국의 고위군 관계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윌리엄 존슨 대장이 말했어요. 김세영 소령의 도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더욱 그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회의 시작 전 캐서린 밀러 대장이 세영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킨 것은 임무이기 전에 스스로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죠. 회의장 입구에서 세영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아침 비행기에서 느꼈던 얼어붙은 가슴이 이제는 완전히 풀어졌어요. 조용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은 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장 문이 열리자 세영은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들을 구해낸 그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이제는 더 넓은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세영에게는
약속되었던 국제협력 공로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수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모욕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되었어요. 세영의 용기와 품격,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만나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항공사에서는 단 한 건의 차별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고, 다른 항공사들도 앞다투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세영은 이제 새로운 임무를 위해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고 길을 나설 수 있었어요.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에요.